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진행시켜요. 들에게 영어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영어는 스펙이 아니고 기본이다. 영어 때문에 홍스맨의 꿈이 작아질 수 없다. 홍스맨 시크릿 서비스 시즌 1. 자, 근데 예전에 형용사어 자리를 팀으로 채울 때는 어떤 용어로 배웠냐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로 배웠습니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를 배울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 뭐야? 대명사야? 뭐 부사야? 형용사절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겠다. 우리 형용사어 자리 팀으로 채우는 방법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용사어 자리 팀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명사어 자리 WH를 배웠는데 그 부분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쪽 영상을 안 보신 분들도 링크 타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명사어 자리 팀으로 채우는 방법, 형용사어 자리 팀으로 채우는 방법을 각각 따로 배우고 최종적으로 연결해서 배워야만 끝이 납니다. 자, 우리 각각의 자리를 채울 때 WH나 대시 필요하죠. 형용사어 자리를 팀으로 채울 때 WH 마찬가지로 필요한데, 사람일 때는 who나 whos나 whom을 쓰고요. 사물일 때는 which, whose, which를 쓰고요. 사람 사물 따지지 않고 that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물 따지지 않고 that을 쓸 수가 있다. 그럼 형용사어 자리의 that은 실제 that이 아니고 그 안에 who나 which가 들어있어요. who나 which를 대신해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봤을 때 that이고, 사람이 앞에 있으면 who가 되는 거고요. that이 있지만 사물이 있을 때는 which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는 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하죠. 그 남자를 설명해 주는 방법은 형용사어 자리에서 4가지가 있죠. 단어로 설명해 줘도 되고요. 아까처럼 동사로 설명해 줘도 되고, 그다음 팀으로 가도 되고요. 전치사 목적어로 가도 됩니다. 전치사 목적어로 가볼까요? In the room 이렇게만 써줘도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가 탐이야.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야 라고 하면 그 방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러면 바로 길어지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팀으로 채워볼 생각입니다. 그 남자는 탐이야.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궁금해요. 자, 그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어 자리를 팀으로 채우고자 했습니다. 우리 한 팀이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를 한 팀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를 한 팀으로 봅시다. 여기 한 팀 맞죠? 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 남자가 주어, 알고 있다 동사 한 팀이 맞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팀이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면 그게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팀이 명사어 자리 놀러 가면 그게 명사팀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있는 팀이 이제 우리 형용사어 자리에 놀러 가보자. 우리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자. 그 남자를 설명해 주러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보자 해서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형용사어 자리 문 앞이에요. 예를 들어 형용사어 자리 문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형용사어 자리에 놀러 왔어요. 근데 문 앞에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열쇠가 없어서. 그렇죠. 열쇠가 없어서. 왜? 팀이 명사어 자리든 형용사어 자리든 부사어 자리든 놀러 갈 때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접속사 WH나 뭐 that 같은 것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가지러 가야 돼요. 열쇠를 누가 가지러 가야 되냐면 앞에 있는 명사랑 겹치는 부분이 열쇠를 가지러 가야 돼요. 내가 열쇠 가지러 갈게. 왜냐면 너희들이 그 남자를 설명해주러 도와주러 온 거니까 내가 빨리 가서 열쇠 가지고 올게. 그럼 열쇠를 가지고 온다. 그럼 WH로 바뀌겠죠. 주어일 때, 사람이면서 주어일 때 아까 뭘 쓴다고 했나요? who. 그럼 열쇠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이 열립니다. 그럼 이게 바로 형용사 팀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방금 who로 바뀌기 전에 who는 뭐였나요? the man이었죠. 그럼 여기 who도 the man을 넣어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왜? who로 바뀌기 전에 the man이었으니까. 가볼까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 남자가 탐이에요. 한 번 더.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는 알고 있습니다. 나를. 그 남자가 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들 이거 해석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아는 그 남자. 해석을 완전 마음대로 했습니다. 나를 아는 그 남자의 해석에 문제가 뭐가 있나요? 일단 왔다 갔다 해석했죠. 갑자기 나를부터 시작했죠. 두 번째, 아는. 노는 알다이지 아는이 아니에요.
세 번째, who를 해석을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해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는 알고 있어. 나를 그 남자가 탐이야. 이렇게 쉬운 거를 그렇게 어렵게 배우실 수 있었나요? 관계대명사 다 필요 없어요. 그 남자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팀이고 who는 그 안에서 주연, 주어로 쓰였다. 끝. 다시. 그 남자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팀이고 그 안에서 주연, 주어로 쓰였다. 이거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 팀의 해석 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WH에 무조건 넣어주자. 다시. 형용사 팀은 명사팀과 다른 게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형용사팀 WH에 넣어주자.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더 맨만 지워버리면요 바로 팀 이름이 바뀝니다. 그냥 주어팀이 되는 겁니다. 누가 아는가는 나를 탐이야. 여기서는 주어팀이 되고 who는 그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그 남자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누가라고 해석이 되죠. 누가. 형용사 팀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그대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더 우먼으로 바뀌죠. 여기는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그 여자가 알고 있어 나를 그 여자는 수잔이야 이런 식으로. 이때는 who 안에 우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형용사어는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이라는 팀이 3층에 놀러 가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3층에 놀러 가야지. 가볼까요? 그 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형용사어 자리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형용사어 자리 문 앞에 도착. 근데 못 들어가고 있죠. 이유는 열쇠가 없어서. 그 열쇠 누가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까? 겹치는 부분. 지금 더맨이 여기 있는 더맨과 겹치니까 열쇠를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목적어일 때는 사람일 때 who를 써도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whom이 맞다고 했습니다. whom을 넣어주고요. 우리 WH는 열쇠 가지고 오면은 문 열어주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앞부분에 다 배웠습니다. whom은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가줘야 한다. 그러면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이 팀이 형용사 팀이 되는 거죠. 그 안에 whom은 더맨을 품고 있고요. 그 남자, 어떤 남자입니까? 그 남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탐이에요. 그럼 이거를 우리 식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남자를 설명해주는 형용사 팀이고요. 밑줄 친 부분이. 그리고 그 안에서의 whom의 역할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왔다. 문 열어주려고. 끝. 근데 예전에 어려운 말로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죠. 다른 의미로. 뭐야 도대체. 관계대명사는 뭐고 목적격은 또 뭐야. 뭔데. 단어를 하는데 왜 해석은 또 안 돼. 영어 그만해야지. 이제 영어는 확실하게 그만해도 돼. 이런 식으로 어려우면 인정. 그냥 인정하고 그만두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사물 가리지 않고 뭘 쓸 수 있다고요? that을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that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그 남자를 that에 넣어서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탐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여기도 팀이죠. 주어 동사가 있으면 다 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팀이? 우리도 형용사어 자리 놀러 가보자. 그 남자 설명해 주려고 형용사어 자리 한번 우리도 가볼 수 있잖아? 느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또 형용사 자리가 있고 문 앞에 도착했어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못 들어가고 있나요? 이제 저를 알려주세요. 왜 못 들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열쇠가 없어서. 그럼 누가 열쇠 가지러 가면 될까요? 그렇죠. 더맨. 이렇게 쉽습니다. 자, with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니까 원칙적으로는 whom을 쓰는 것이 맞겠죠. with와 한 세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왔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왔으면 문 열어주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앞으로 가줘야 되겠죠. 이제 형용사 문을 열렸고 앞으로 가줬습니다. 이게 형용사 팀이 되고 whom 안에는 더맨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상태로 분석해 볼게요. 그 남자를 설명하는 형용사 팀. 근데 그 안에서의 역할은 whom이 with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가 문 열어주기 위해 앞으로 나왔다. 근데 with와 whom이 사실상 한 세트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멀어졌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대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with야 너도 그냥 앞으로 나와. 너 나랑 한 세트였잖아. 같이 앞으로 나가자. 의 느낌으로 전치사를 데려갈 때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앞으로 왜 데리고 나갔냐면 원래 한 세트로 쓰였으니까. 해석해 볼까요? 그 남자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와 함께 내가 이랬습니다. 그 남자가 탐입니다. 자, 우리 when, where, how, why도 형용사 자리에 쓸 수 있는데
어떤 케이스에 쓰는지 가볍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랑 장소, 이유, 방법이 궁금할 때 대표적으로 쓰이는데요. 나는 압니다. 뭐를 알고 있냐면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모르겠죠. 뒤에 정보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알아 그 장소를 하고 대화를 끝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으면 대화는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이 붙었습니다. 장소가 궁금할 때는 where를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합니다. 그 장소를 어떤 장소냐면 그 장소에서 우리가 먹었습니다. 저녁을. 장소가 궁금할 때는 where. 그럼 이게 시간으로 바뀌죠? 그 where를 쓸 게 아니라 when을 쓰는 게 맞겠죠. 어떤 방법이 들어가면 여기 how가 들어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when, where, how, why가 형용사 팀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명사 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WH와 형용사 팀의 WH를 가지고 있는 것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겹치죠? 지금 노란색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WH 중에 who, whom, which, whose, when, where, how, why, 때까지는요. 열쇠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사어 팀에도 놀러갈 수도 있고요. 형용사 팀에도 놀러갈 수 있습니다. 열쇠가 2개라서. whether과 what은 형용사 팀에 쓰이진 않아요. 열쇠가 없어서요. 명사어 팀에서만 일단 쓰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열쇠 2개가 있죠. 팀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팀에 가든 주연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팀에 따라서 주연 조연이 좀 바뀌는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 명사팀에서는 주연인데 형용사팀에서는 조연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팀에 따라서 주연 조연이 그대로 유지되는 WH가 있고 팀에 따라서 바뀌는 WH가 있어요. 그 열쇠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WH도 있고요. 그러면 그 세부 디테일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소속된 그룹과 팀에 따라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신입사원, 집에서는 첫째, 학교에서는 선배님, 직장 내에서는 막내. 소속된 그룹과 팀에 관계없이 역할이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60대의 시니어, 집에서도 가장, 직장 내에서도 사장님, 동호회에서도 최고연장자. WH도 소속된 팀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WH가 있고 소속된 팀과 관계없이 역할이 고정된 WH가 있습니다. 자, whom은 명사팀에서 주연 명사로 쓰였습니다. whose는 명사팀에서 조연 형용사로 쓰였고요. when, where, how, why는 명사팀에서 조연 부사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열쇠를 일단 2개 가지고 있고요. 형용사팀이든 명사팀이든 자신의 역할이 바뀌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who는 명사팀의 주연 명사였는데 형용사팀에서도 그대로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when은 명사팀에서 조연 부사였는데요. 형용사팀에서도 그대로 조연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팀으로 옮겨가더라도 역할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똑같은 역할을 그대로 유지한다. which와 that이 제일 중요합니다. which는 팀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요. 이 둘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which는 명사팀에서는 주연 조연의 역할을 했죠. 명사팀 안에서는 주연 명사일 때도 있었고요. 조연 형용사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형용사팀 안에서는 주연으로만 쓰입니다. 다시 이거는 일단 그대로 그냥 따라해주세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which는 명사팀에서 주연, 조연의 역할을 했고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로서의 역할만 한다. that은 명사팀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한다. 다시 that은 명사팀에서 문만 열어줬지 같이 어울려 놀지 않았는데 형용사팀 안에서는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한다. 사실 that은 쌍둥이에요. 명사팀의 that과 형용사팀의 that은 완전히 다릅니다. which도 뭐 그렇게 봐줄까요? 명사팀의 which와 형용사팀의 which는 쌍둥이로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팀의 that과 형용사팀의 that은 겉으로 봤을 때만 똑같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that이 있습니다. that은 명사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적어 자리를 단어 동사 팀 중에 팀으로 들어갔고 그 목적어 팀을 that이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that은 그 안에서 주어라든지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장 안에 you가 주어이고요. me가 목적어이지 이 문장 안에 that이 주어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명사절 대 뒤에는 반드시 주어라든지 목적어 같은 것이 완벽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대시 love 뒤에 목적어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사팀 안에서의 that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love랑 me라는 동사 목적어가 that에게 부탁을 해볼까요? 우리 주어가 없어서 그런데 주어 역할 좀 해줘 라고 말하면 명사절에 있는 that은 나는 너희 팀원이 아니야. 나는 너희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주어라든지 목적어 역할을 내가 할 수 없어. 난 너희 팀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마. 근데 형용사팀 안에서의 that은 다릅니다. 겉으로만 봤을 때만 that이지 형용사팀 안에서의 that은 who나 which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어 아니면 목적어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를.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를 설명해주는 형용사팀이 나왔습니다. that은 형용사팀이고 그 안에서 loves 앞에 들어간 주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처럼 주어가 따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안 됩니다. 여기서 that이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이처럼 비어 있거나 아니면 뒤에 목적어가 비어 있거나 이때는 that이 주어 목적어 자리 하나를 차지해야 하므로 주어 또는 목적어가 반드시 비어있는 형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loves me라는 동사 목적어가 너 우리의 주어 역할 해줄 수 있니? 당연히 내가 주어 역할 해줘야지. 오히려 내가 주어니까 다른 주어를 데리고 오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that은 명사팀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형용사팀에서는 주연의 메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that은 쌍둥이로 명사팀과 형용사팀 각각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who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윗문장의 who는 no 뒤에 목적어 팀입니다. Who loves you 이 부분은 목적어팀 명사팀이죠. who는 목적어팀 명사팀 안에서도 주연 주어로 쓰이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뭐를? 그 남자를. 어떤 남자냐면 그 남자가 궁금해서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형용사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빨간색은 형용사팀이 되겠고 앞에 있는 그 남자를 설명해 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who는 형용사팀 안에서도 주연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who는 명사팀, 형용사팀 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팀에 들어가든지 무조건 주연 명사로만 쓰인다는 것. 여기서는 팀이 바뀌어도 WH의 역할은 변하지 않는 who를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만 알아두세요. what은 열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사팀 열쇠밖에 없고요. whether은 열쇠가 2개 있습니다. 명사팀과 부사팀 2개가 있고요. when은 열쇠가 3개 있습니다. 명사팀, 형용사팀, 부사팀 열쇠가 3개가 있어요. 모든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은 바뀌지 않아요. 명사팀에서 주연, 조연. whether은 명사팀, 부사팀 할 거 없이 조연, 부사로 쓰이고요. when도 명사팀, 형용사팀, 부사팀 할 거 없이 조연, 부사로만 쓰인다. 자, 그럼 다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whom 명사팀, 형용사팀 둘 다 주연 명사로만 쓰이고 whose 명사팀, 형용사팀, 조연 형용사. 그 다음 명사팀, 형용사팀 when, where, how, why는 전부 다 조연 부사로만 쓰이고요. which와 that은 쌍둥이들이 있다. 명사팀의 which는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둘 다 되고 형용사팀의 which는 주연 명사만 된다. 명사팀의 that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어울려 놀지도 않는다. 형용사팀의 that은 완전 적극적인 주연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what은 명사팀에서만 역할을 하고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whether은 명사팀, 부사팀, 조연 부사. when은 명사팀, 형용사팀, 부사팀 3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조연 부사 역할을 한다. 지금 처음 들어서 낯선 거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헷갈리고 낯설고 뭐야 오늘 길을 수십 가지의 길을 알려줘? 이러면 어떻게 알아? 헷갈리지? 그런 느낌일 뿐이죠.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일단 기계적으로 하시고 될 때까지 해보시고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될 때까지 해보고 문제 예문 속에서 해보면 이래서 이걸 했구나. 그동안 이거는 한 번도 진짜 배운 적이 없었던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whom 명사팀, 형용사팀, 주연 명사. whose 명사팀, 형용사팀, 조연 형용사. when, where, how, why 명사팀, 형용사팀, 조연 부사. which 명사팀에서는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로만. that 명사팀에서는 역할이 없고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로 쓰인다. what 열쇠가 하나고 명사팀만 이끕니다.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2가지 역할. 그다음에 whether 명사팀, 부사팀 역할을 하고요. 조연 부사로 쓰입니다.
when 열쇠가 가장 많습니다. 명사팀, 형용사팀, 부사팀, 조연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방금 그 부분은 여러 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 부분을 왜 우리가 해야만 하고 WH를 완벽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왜 결합이 필요한지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어떤 고객들인지 궁금하죠? 어떤 팀인지부터 봐야지. 일단 고객들을 설명해주는 형용사 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who, which, who는 열쇠 다 2개씩 가지고 있죠. who는 명사팀, 형용사팀도 있고 which도 명사팀, 형용사팀, who도 명사팀, 형용사팀. 근데 일단 만든대요 주문들을 매우 자주 고객들을 설명해 줍니다. 그럼 일단 which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which는 사람이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make orders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요? make는 동사고 주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명사팀에서도 형용사팀에서도 who는 주연을 담당하고 있고요. who는 명사팀에서도 형용사팀에서도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만 따지더라도 답은 wh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방금 그래서 그걸 했던 겁니다. WH가 절대 헷갈리지 않으려면 명사팀, 형용사팀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많은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있다.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형용사팀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앞에 있는 명사를 WH에 그대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고객들이 만듭니다. 주문들을 매우 자주. 자, 하나 더. 이 사람은 그 직원입니다. 어떤 직원이냐면 그 직원을 설명하는 형용사팀입니다. 일단 다 가능하죠. 형용사팀이 다 가능하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which는 탈락이 돼요. 그리고 컴퓨터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어도 있고 더 이상 뭐를 궁금하지 않는 완전체입니다. 그러면 완전체의 팀은 더 이상 앞에 WH가 주연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사람 중에 주연이 들어가면 안 되고 조연이 들어가야 돼? 답은 who가 됩니다. WH가 이렇게 씌워집니다. 한 번 더. 이 사람은 그 직원이야. 어떤 직원이냐면 그 사람의 컴퓨터가 고장난 직원이야. 그래서 컴퓨터가 고장났다라는 말은 주어도 있고 더 이상 목적어 필요하지 않는 주연 명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팀이기 때문에 사람이므로 which는 탈락이 되고 그 다음 who는 사람이라서 가능은 하지만 주연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연인 who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의 컴퓨터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 입장에서 역으로 질문을 해볼 테니까 저에게 답을 좀 해주세요. 방금 수업 들었는데요. 질문이 좀 있습니다. 방금 사람이 아니라서 which가 지워지는 것 그리고 사람 중에 뒤에 완전체의 팀이 있기 때문에 주연인 who가 들어갈 수 없어서 who가 답이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which는 조연도 되지 않나요? which가 조연으로 쓰여가지고 컴퓨터를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떤 답변을 해주고 싶나요? 일단 which는 명사팀에서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둘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만 된다 그랬죠. which도 조연 형용사가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순간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선생님으로서. 지금 이거 고민하지 말고 너는 이거를 한 100번 더 하고 와. 특히 이거를 100번 해야 되겠죠. which는 명사팀에서는 주연 명사, 조연 형용사. 형용사팀에서는 주연 명사로만 쓰인다. 방금 형용사팀이었기 때문에 which가 조연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낯설긴 한데요. 기존에는 혼란스럽지도 않았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명사절을 의문사절로 배웠고 형용사절을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로 배웠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자체도 이해가 안 됐고요. 이 둘을 끝내기 위해서는 명사절과 형용사절에 쓰이는 WH를 이렇게 묶어서 주연, 조연의 역할을 묶어서 한 방에 정리를 해야만 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려운 말로써 각각 따로따로 배우고서 끝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쉬운 말로 하나씩 배웠고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주연, 조연의 느낌을 계속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 연결해서 한데 묶어가지고 팀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묶어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보았습니다.